수열이라는 것을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어. 네. 오케이? 그리고 극한이라는 단어도 수투에서 배웠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수열의 극한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수열이다라는 것은 수가 나열되는 거잖아. 그지? 쭉 나열된 거예요. 그리고 극한이다라는 것은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가라는 얘기잖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숫자를 한번 적어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렇게 적혀있는 숫자가 있잖냐. 계속 커지면 얘는 계속 커지는 거네. 네. 그지? 근데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런 숫자들을 나타내봤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디에 가까워져요? 0에 가까워진다라는 게 보여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전에는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했는데 여기서도 사실 똑같긴 똑같아. 이 그래프 첫 번째에 대한 그래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 1,1, 2,2, 3,3이라는 점을 찍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어떤 점에 가까워질까라고 고민하는 거잖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거야. 1,1, 2,2분의 1, 그렇지? 네. 1을 대입했을 때 1이 나오고 2를 대입했을 때 2분의 1이 나오고 3을 대입했을 때 3분의 1이 됩니다 라는 건가? 그럼 얘가 어떤 점에 가까워질까라는 고민이잖아 이게. 그래요? 0에 가까워집니다 라는 것을 나름대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다라는 거니까 정수점을 찍어가지고 자연수점을 찍어가지고 어떤 점에 가까워진다라는 거냐면 0에 가까워집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중요한 건 이거야. 수렴하는 경우랑 발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하나의 값으로 가는 경우가 수렴하는 경우고 이 경우가 아니면 그냥 다 발산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설명할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수렴이에요. 오케이? 우리한테 발산하는 경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수렴하는 경우를 찾는 게 우리의 목표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타낼게. 수열 AN이야. AN이 n의 값이 n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이 오유 AN이 일정한 값이요. 일정한 값 알파에 가까워지면 수열 A에는 알파에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수열 n이 계속 커질 때 일정한 값이 가까워지는 거잖냐? 이대 알파에 수렴합니다 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는데 우리가 이제 리미트라는 기호를 배웠잖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an이 알파입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 나타내거나 또는 n이 무한대 1대요. 1대 이렇게 적어. 1대 an이 알파로 가까이 갑니다 라고 써줄 수 있어요. 첫 번째 형태로 쓰던가 두 번째 형태로 쓰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 일정한 값으로 가는 이 알파 있잖냐 얘를 수투에서도 뭐라고 불러줬어요? 그렇지. 극한값. 극한이라고 불렀어요. 알파를 뭐라고 불렀냐면 수열 AN을 극한값이라고 불러줬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형태들에 대해서 혹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해질 수도 있단 말이다. 어떠냐면 얘는 가까이 간다는 개념이잖아.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 AN이 상수일 때 있거든?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럼 얘는 어떤 1대입했을 때도 어떤 C의 값 2대입했을 때도 C의 값 3대입했을 때도 C의 값 계속적으로 C의 값이 나옵니다 라는 거잖냐.
얘는 가까이 간다라는 개념에 있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냐? 항상 그 값 자체에 있는 거지. C에 계속 있는 거네. 그때도 뭐로 나타낼 수 있는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은 C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너희들이 이걸 쓰면 돼요. 오케이? 의미만 맞으면 맞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써져 있어야 되고 이것도 써져 있어야 되고 이것도 써져 돼. 그래프는 안 그려도 돼. 오케이? 알겠어요? 오케이. 할만하니? 네, 근데 잠시만 넘기지 말아주십시오. 내가 너희 쓰는 시간 최대한 안 끼려고 다음 시간부터 이거 항상 뽑아올게요. 오케이? 내가 써진 것도 뽑아줄게. 그래서 뭐 저희가 써봐야 원래 뭘안 배우는 건데. 근데 써보면서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내가 써진 거 주지 말까? 아니 그거 네, 그걸 주시고 쓰고. 둘다 주세요, 둘 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볼까? 네. 다 됐어? 네. 발산이라는 건 뭐예요? 발산? 일단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발산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뭘 반대말? 수련의 반대말. 수렴의 반대말이에요. 오케이? 수렴이 아니면 그냥 발산인 거야.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으면 그냥 발산인 거예요. 두 개의 값으로 갈 수도 있고, 세 개의 값으로 갈 수 있고, 네 값으로 갈 수도 있잖냐. 얘가 반복하면서.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다 뭐가 되겠습니다? 발산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발산에 대한 정의는 이거예요. 이 수열 AN이 있다면 수열 AN이 일정한 값으로 가지 않을 때, 일정한 값에 수렴하지 않을 때 수열 AN을 뭐라고 하겠습니다? 발산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발산의 종류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요. 크게는 몇 개로 나누냐면 3개로 나눠. 그러니까 발산은 수렴하지 않으면 그냥 다 발산이야. 알겠지? 수렴하지 않으면 다 발산이라고 하는데 얘를 굳이 나누는 것은 양의 무한대로 나누고 두 번째는 뭐가 있겠어? 음의 무한대. 마지막은? 그렇지.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의 무한대로 가는 경우 있잖냐. 양의 무한대는 아까침에 했어. 어떤 경우가 있었어 아까침에? 이렇게 계속 커지는 경우 있었지? 그렇지. 계속 커지는 경우 이게 양의 무한대로 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수열 AN이 이 말 계속 쓰이거든. 이 말 계속 쓰이거든. 뭐 그럴 수도 있지.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한 아이패드 이거 너무 기만하는 거. 저희도 해주세요. 값이만 좋아. AN도 뭐예요? 한없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적자. 커질 때 AN도 한없이 커지는 경우예요. 경우야. 이때 무엇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호. 양의 무한대로 발산. 밑에 공간을 좀 놔둬. 저 부르셨나요? 아니, 너 안 불렀는데. 정문으로 수열 AN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 저희 쪽 음의 무한대 할 때도 저거 다시 복사할 것 같습니다. 아니, 복사 안 할 거야. 그럼 기호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무한대. 그렇지, 무한대로 갈 때 AN은 무한대. 이거 또는 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무한대. n이 무한대일 때 an이 무한대라고 나타내요. 오케이? 그러면 음의 무한대는 너희가 쓸 수 있겠지? 음의 무한대는 이것만 할게. 시험 볼 때도 저렇게 했어요. 안 되지. 화살표로 한다고? 아니.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요? 몇 장?
봐봐, 이제 진동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는 경우예요. 오케이? 마이너스 1에 N 그러니까 이거 7.0한테 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자. 얘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경우 있잖냐. 얘는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되거든. 봅시다. 우리가 이제 진동하는 경우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 1 대입했을 때 1 첫 번째 게,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3 대입했을 때 1, 4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얘가 계속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만 진동이라 그런 게 아니고, 얘가 0, 1, 2, 0, 1, 2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 얘도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고 1 대입했을 때 0, 2 대입했을 때 1, 3 대입했을 때 2거든. 얘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값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값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진동합니다. 라고 하는 건데 그래프를 조금 잘못 그렸으니까 그 다음에 0을 표시해야 되는데 4 대입했을 때 1, 5 대입했을 때 1, 6 대입했을 때 2 이렇게 이러한 형태가 표현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러한 경우도 다 진동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고 얘가 이제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0, 0, 0, 1, 1, 1, 0, 0, 0, 1, 1, 1 이렇게 표현된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수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진동한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옆에서 수렴 발산에 대해서 판단해 봅시다. n분의 1이다라는 것은 얘는 뭐로 수렴해요? 그렇지. 0으로 수렴해요. 얘가 0으로 수렴해요. 얘는 0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얘 발산이야.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 그렇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해요. 얘는 그렇지. 발산하는데 진동이에요. 진동 발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음 봅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기본적인 성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성질의 첫 번째는, 다음 시간에 시험 볼 때, 나는 이거 지울 거거든, 이거? 그건 아니죠. 이걸 지울 거거든? 이건 그냥 수열의 극한이랑 기본 성질이 쓰라고 저거. 네, 이걸 지울 건데, 왜 지울 거냐면, 이 말이 중요해요. 수렴. 수렴하는 두 수열 A, N, B, N에 대하여. 오케이?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지금 여기 나온 이야기 있잖냐? 오케이? 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이거를 지워놓을게요. 그럼 너희들이 쭉 쓰면 돼. 무엇이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게 성립해요. 리미트, 이게 화살표가 없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곱하기 c. 이렇게 쓸까? c 곱하기 an이라고 할게요. c는 상수야. c는 상수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게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말 그대로, C 곱하기 리미트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이 중간 과정이 있긴 있어. 말대로. 밖으로 뺄 수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렇게. C 알파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게 이제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야. 얘를 무한대로 갔을 때 AN 플러스 BN 두 개를 더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야. 얘를 각각 나누어 써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뭐 할 때만? 각각이 수렴할 때만 성립해요. 오케이? 두 개 각각이 수렴할 때만 나눌 수 있어. 수렴하지 않는데 막 나눠버리면 안 돼. 오케이? 그럼 얘 알파로 수렴하고 베타로 수렴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여기에서 사칙연산이 다 성립해요. 오케이?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근데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 중요한 사실 하나가 뭐냐면 나눗셈에서 뭐 여기는 나눗셈에서 bn이 0이 안 돼야 돼요. 당연히 베타도 0이 되면 안 돼요. 오케이?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알겠지? 얘 때문에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건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성질에서 이제 두 가지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수렴 조건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아요. 수렴 조건이 없으면 수렴을 보장하지 않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 수렴 조건이 없으면 이 위에 있는 것들이 각각의 값으로 수렴합니다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가 이제 얘가 n분의 1이고 얘가 n제곱분의 1이야. 그래요? 그런다고 해서 이 두 개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an이 n제곱분의 1 이렇게 표현됐고 bn이 n분의 n 이렇게 표현됐단 말이다. 근데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뭘로 가요? 무한대로 가졌냐. 오케이? 그럼 이게 곱해서 어떻게 간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이걸 곱해주면 뭘로 가긴 해? n제곱분의 그러니까 n제곱에 있는 n an 곱하기 bn 어떻게 하든 다 상관없어서 이거면 이게 뭘로 가요? 얘는 0으로 갑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근데 얘가 이제 각각이 수렴하지 않으면 얘를 어쩔 수 없어? 나눠서 극한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오케이? 각각이 수렴하지 않으면 이 두 개가 각각이 수렴하지 않으면 나눠서 극한이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없고 얘가 곱해서 극한이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없어요. 이거는 몰라. 알겠어요? 이거에 대한 성질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는 없고 계산을 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거야. 이게 an이라는 게 너희들이 어떻게 배웠었냐면 이 어떤 함수인데 x자리에 무엇을 집어넣은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연수를 집어넣은 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잖냐. 그래서 얘를 무엇처럼 생각해 줄 수 있는 거냐면 함수처럼 생각해 줄 수도 있어. 문제를 풀 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n이 무한대 간다, x가 무한대 갈 때 fx. 오케이? 이 형태라고 명확히 얘기해 줄 수 있느냐? 얘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이랑 함수의 극한은 다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뭐 같을 수도 있어요. 문제를 풀 때 이 함수의 극한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푸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무조건 같다라고 말해줄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로 이 사인 함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인 2n파이 n파이만 줘도 된다. 이렇게 있거든. 이런 수열이 있어. 그리고 이제 fx를 sin 파이x라고 줄 수 있거든.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근데 sin 파이x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그럼 이게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 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왔다리 갔다 하는 거잖아. 수렴해요, 안 해요? 안 해. 근데 n파이는 1대2 하면 뭐예요? 0. 2대2배도 0. 3대2배도 0이에요? 어떻게 돼요? 수렴합니다. 라는 거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는 뭘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고 얘는 뭐예요? 발생하니까.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것을 얘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나이 먹고 3장인데 3장 못 나갈 것 같지? 네, 그러니까요. 내가 공무원에 거기까지 나가서 거기까지 시험 봐요. 나간 범위만큼 시험 볼 거예요. 근데 이제 혹시 너무 조금밖에 안 나가면 시험 안 볼게요. 너무 조금만 안 나가면 합쳐서 먹어요. 합쳐서 볼게요. 오늘 시험 못 보겠네. 봅시다. 근데 너희들 이거 내가 나간 만큼이 숙제야. 나간 만큼이 숙제야. 센을 너희가 이제 나간 만큼의 범위에 대해서 풀어오는 게 숙제니까 반드시 그거 기억하세요. 오케이? 너희가 이제 대충 보면 알지 않냐? 어디까지 풀어야겠다. 명확히 말해줘야 되는 거 내가? 네. 말 안 해줘도 되지. 그리고 알아서 했습니다. 오답은 언제 할 거냐면 항상 거의 한 단원 끝나면 할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진행할 거거든, 오답은. 한 단원이 끝나면 그때 이제 오답을 할 거야. 그래서 너희가 차분히 숙제를 한 단원, 이거 이제 개념 설명할 때 이만큼을 숙제를 해와야 돼. 밀리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몇 시간 내가 숙제 검사를 하긴 할게요. 오케이? 봅시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좀 싸대기 좀 쳐버려라. 아니, 나 중간에 들려. 봐보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거, 사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거든. 얘가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해버려. 그럼 알파 마이너스 2가 4잖냐? 그래서 알파가 6이라고 문제를 해결해 보거든. 근데 이렇게 풀어도 돼.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정석적인 방법은 뭐냐라는 것은 처음 한 번만 보여줄게요. 그다음부터 이렇게 안 풀게. 그러니까 나는 어떤 거의 극한을 구해주고 싶습니다. 라는 거냐면 AN에 대한 극한을 구해주고 싶습니다. 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의 성질은 어떤 것이 있었어요? 두 개가 어떤 두 수열이 각각 수렴할 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가 성립합니다. 라는 거예요. 나눠지는 게 0만 아니라면. 오케이? 그래서 얘를 만들어 주는데 기존에 주어진 수열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는 건데 AN-2에 대한 극한은 알아요? 여기다 2를 더해줘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N이 만들어집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얘가 이제 4로 수렴하고 얘가 2로 수렴하는 거니까 더해서 뭘로 수렴하겠습니다? 6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게 이제 정석적인 방법인데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수렴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AN이 뭘로 수렴합니다? 알파로 수렴하는 거니까 알파 마이너스 2가 4가 되는 거라서 알파가 뭐가요? 6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결해요. 오케이? 당연히 B에 대한 극한도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구해줄 수 있는데 가로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수정합시다. 가로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미안해. 수정할게요. AN이 뭘로 갑니다. 라는 것을 아니까 6으로 갑니다. 라는 것을 아니까 B는 어떤 값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6이고 베타니까 이항시키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와. 개형 테스트 볼 때 여기는 안 나와요. 내가 몇 문제를 넣기도 할 거거든. 문제가 필요하면 몇 문제 넣긴 할 거야. 근데 대부분 박스 쳐진 문제들만 너희가 쓰게끔 만들 거야. 근데 이제 너희가 이걸 안 풀어보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생겨. 이건 너무 난이도가 있는데 한번 내볼까라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알파, 베타가 알파는 6이 되는 거고 베타는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깨워라. 뒤에 친구도 깨워라. 아니 이거 다 들어가지. 괜찮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알파가 6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5. 알파가 6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러면 뭐가 돼요? 11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오케이? 오 잠깐만 미안.
여기 쓸게요. 리미트를 함부로 쓰면 안 돼. 이미 보냈으니까 이 값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이 가로 왜 이러냐? 미안. 수정하세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결하냐라는 것은 수렴되어 있는 수열을 꼴을 그대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고 해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모르는 게 뭐예요? BN이지. BN이잖냐? 모르는 게 BN이에요. 그러면 AN-BN을 CN이라고 놔둘 수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BN은 뭐가 되는 거냐면 CN-AN 아니 CN 마이너스 CN이 CN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신 대입할게요. 대입했더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플러스 1분의 bn 대신에 집어넣기를 2an 마이너스 2cn 플러스 2가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수렴하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뭐냐면 무한대 분의 상수의 형태는 0으로 갑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무한대분의 상수의 형태는 0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얘는 분모 분자에 각각 뭘로 나눠줘요? 무한대로 가는 형태 AN으로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서 2 플러스 AN분의 2CN 플러스 2거든. 그러면 지금 CN이 3으로 갑니다 라는 사실을 알아. 그렇지? 그러면 얘 0으로 가고 얘도 뭘로 가요? 0으로 가요. 그래서 어떤 값으로 수렴하겠습니다? 2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잠시만요. 너 그 줬잖아. 종이. 적어놓은 거죠. 정확 사진에 적어야 된다. 난 항상 너 팬이야. 아까 전에 좀만 드려. 어이구. 다음 볼까? 봐보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극한값을 조사하는 것을 할 건데 이 n제곱에 대한 형태로 써져 있을 때 n제곱에 대한 형태로 써졌을 때 극한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형태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의 형태예요. 오케이? 뭐 중요한 거는 이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형태. 이걸 우리가 언제 처리했냐면 이 수투에서 무한대로 갔을 때 x의 제곱 이런 거 처리했잖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의 제곱분의 플러스 2분의 x의 세제곱 플러스 1에 대한 극한 뭘로 갔어요? 무한대로 갔잖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얘를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했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었냐면 이거 분모를 가장 큰 차수로 나눴어요 항상.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꼴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했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2분의 x 플러스 x의 제곱분의 2인데 얘가 1로 가고 얘가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무한대로 발생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어요. 이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이 밑에 것도 똑같이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제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n이 무한대일 때 예를 들어서 그냥 할게. n의 제곱 플러스 2n 분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가 더 커요. 2n의 세제곱 플러스 5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것의 극한을 구해주세요 라는 것은 그렇지. n제곱으로 나누어서 구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n분의 2분의 저 친구 깨어나 n 플러스 n제곱분의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1로 가는데 얘는 뭘로 가요? 무한대로 가잖냐? 무한대로 가잖냐? 그러니까 이 값이 뭘로 수렴하겠습니다? 무한대로 발산하겠습니다 라는 거네. 수렴하지 않지? 그렇지. 그래서 뭐일 때 이렇게 차수가 더 클 때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가 같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네. 이것도 똑같이 처리할 수 있겠지. 얘도 이제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거냐면, n이 이제 무한대일 때, 2n의 제곱 플러스 4n 분의 3n의 제곱 마이너스 7n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 얘도 뭘로 나눠서 처리해? N제곱 그렇지. 분모의 가장 큰 차수로 나눠서 처리해요. 4분의 3n분의 7이야. 그러면 분자는 뭘로 가? 얘는 2로 가고, 얘는 뭘로 가? 3으로 가. 그러면은 각각이 뭘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2분의 3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떤 값으로 수렴하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에 비해요. B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개수의 B로 수렴. 그 다음에 이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더 작으면. 오케이? 얘는 어떻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0으로 수렴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안 써도 알겠지? 얘는 0으로 수렴해요. 그럼 수렴 조건은 뭐야? 이 두 개가 수렴 조건이에요. 앞에 적을까? 이 두 개가 수렴 조건이에요. 수렴 조건이라는 게 수렴 예약만 해당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수렴 조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분수렴 조건은 뭐가 돼? fn의 차수가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gn의 차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거 가리지 마라, 카메라. 다음 봅시다.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는 항상 어떤 형태로 만드는 게 핵심이냐면, 이거는 그냥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차수가 크면 속도가 더 빨라요. 오케이? 차수가 큰 것을 기준으로 그냥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속도가 빠르기를 뭐가 가장 빠른 거냐면 n의 5제곱이랑 n이랑 비교하면 속도가 뭐가 더 빨라? n의 5제곱이 속도가 더 빨라.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n의 5제곱을 기준으로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고. 속도라는 게요. 증가하는 속도가. 그리고 뭐 5의 n제곱 있잖냐? 이것도 속도가 이렇게 빨라요. 그리고 로그의 값도 있나? 로그 5의 n 있잖냐? 얘는 다항함수보다 느려요. 오케이? 속도가 이러한 속도로 증가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너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해 놓고 있으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 극한을 따질 때 가장 큰 거,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을 기준으로 처리해 주면 됩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다음 봅시다. 너무 어렵다 이거. 안 돼. 체력적으로 너무 한계예요. 어디까지? 저희 뒤에 문제 푸는 거예요. 가보자. 그러면 이거 웬만한 거는 넘어갈게요. 쉬운 거는 뭐 뭐, 5번 합시다. 여기 다 풀어져 있지? 5번도 루트 1? 얘는 뭘로 나눠요? n으로 나눠서 처리하면 돼요? 네.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자. 이것도 6번은 넘어가. 7번만 합시다. 2분의 N 플러스 그렇지. 얘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n 제곱분의 2분의 n 플러스 1.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의 개수의 비니까 2분의 1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지? 네. 그래요. 그리고 혹시 너희들 이거 등호 처리 잘해야 돼. 시험 보는데 너희가 그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 리미트 안 뗐는데 막 이상하게 막 풀었다라고 하면 다 끄어버릴 거예요. 오케이? 포고초도 나왔다 이러면 안 돼. 척보고 척 나왔다고 해도 돼.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합시다. 얘는 뭐 해줘요? 유리화. 그렇지. 유리화 해줘요. 이 식을 유리화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4인 플러스 11 플러스 N분의 4인 플러스 11. 사실상 수트 1다운이에요. 그래요. 1분의 4. 얘는 그렇지. 1 플러스 1분의 4. 오케이? 1 플러스 1분의 4니까 2로 수렴합니다. 라는 거야. 만약 이런 거는 암산으로 하면 암산만 해도 맞았다 해줘요. 뭐, 쉬우니까. 그럼 이것도 이제 두 개 유리화시킨 거니까 할 수 있겠지?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제 뒤에 봅시다. 시간 좀 남아서 또 뒤에도 더 합시다. 그건 네 사정이고. 봅시다.
우리가 소수 부분을 봅시다. 이거의 소수 부분을 구하려면 이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는 것보다 정수를 찾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정수를 찾아준다라는 것은 얘가 n의 제곱 플러스 n이라는 값이 뭐보다 더 크냐면 n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얘는 n은 뭐가 돼? 루트 n의 제곱. 얘가 n보다 크고 뭐보다 더 작아요? 그렇지. n 플러스 1보다 작아요. 그러면 루트 n 플러스 1의 제곱보다 더 작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an의 극한을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an을 뭐라고 구해줄 수 있냐면 이 숫자에서 뭘 빼주면 돼요? 그렇죠. 정수의 부분을 빼주면 돼요. 오케이? 그게 소수 부분이 되겠지?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극한은 너희들이 구해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다음 보자. 혹시 어디까지 할 건지 여기까지만 할게. AT 안 할게. 대수관계 안 할게요. 빨리 하시죠. 그러면 이 미정계수를 처리하는 것도 너희가 충분히 가능하겠네. A는 어. 0, B는 9. 그렇지. 0, 9. 이거 바로 구해줄 수 있지? 네. 그럼 이 다음 것도 유리화시켜서 바로 할 수 있겠네. 네. 이런 거 넘어갑시다. 다 똑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살짝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네. 비너포가 AN을 처리할 때, 네. 이게 사실 어떻게 푸냐면, 그냥 상수를 자꾸 풀어요. 얘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빨리 풀려요. 근데 정석적인 방법은 저것이? 얘를 통해 얘를 만들어요. 오케이? 얘를 통해 얘를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는 것을 너희들이 체크해보면 돼. 그러니까 AN이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AN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 2분의 1에 2AN 플러스 1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얘가 얼마가 필요하냐면 2분의 9가 필요해요. 오케이?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4AN 플러스 2분의 9라고 쓸 수 있거든? 네. 오케이? 그러면 AN 하나만 있지 않냐? 오케이? 얘를 AN을 만들어. 네. 오케이? 그 과정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푸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의미가 없어. 알파로도 못 쓰는 말. 그렇지. 오케이? 얘가 이제 실제적으로 뭘로 수렴하냐면 3으로 수렴하잖냐? 네. 그러면 AN을 찾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하는 거냐면 얘에다가 뭘 빼요? 2분의 1을 빼. 그래요? 그 다음 뭐예요? 역수를 취해요. 오케이? 그 다음 뭐해? 2를 빼고 역수에 대한 수를 곱해요. 오케이? 그 형태를 여기에 만들어주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렇게 풀고 싶냐, 안 풀고 싶냐? 안 풀고 싶어. 오케이? 얘를 이렇게 안 풀고 싶으니까 2알파 플러스 얘를 뭐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파. 알파라고 놓고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2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 플러스 5는 뭐가 돼? 3이 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5는 6알파 플러스 3이야. 그래서 알파는 뭐가 돼요? 5분의 2. 그래서 원래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원래는 이렇게 풀면 안 돼. 근데 뭐라고? 저렇게 쓰는 게 안 통하는 것도 있어요. 거의 없어. 이 값을 구하라고 하면 수렴하는 형태겠지 이게? 그럼 그러니까 없을 거예요. 다음 봅시다. 맞아. 선생님 여기 계산 질문도 있어요. 계산 틀렸어요? 알파 알았어. 2분의 1이. 알파가 잘못 구해졌어요? 네. 변형 문제를 만들어는 값지. 봅시다. 얘도 이제 푸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형태를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야. 그러니까 이 형태를 그대로 만들어 줄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떤 형태가 n의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에 an이 있으면 좋겠네. 똑같은 형태가 되려면 n의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에 2n 제곱 플러스 3n이 곱해져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똑같은 식이지? 저기 4고 그러면은 얘는 뭘로 수렴하고 4로, 얘는 뭘로 수렴하고 2. 그래서 곱해서 뭘로 수렴하겠습니다? 8. 8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풀던가. 오케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뭘로 바꾸겠습니다? B에. 새로운 수열 bn으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an이라는 것을 n의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의 bn이라고 놓아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이 식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n 제곱 플러스 3n 여기에다가 n의 제곱
n의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분의 bn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똑같이 그렇지. bn은 뭘로 수렴하고? 4. 4로 수렴하고 걔네 이게 뭘로 수렴해요? 2. 2로 수렴해요. 그래서 2 곱하기 4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네. 오케이? 8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니까 어떻게 풀든 너희들이 편한 방법으로 풀면 될 것 같아. 오케이?